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에게 무척 각별하고 너무 제가 애정하는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벌써부터 이 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도 해서 하고 싶고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아무 기획도 안 하고 여전히 대본도 안 쓰고 그냥 어디 읽어야지 이것만 정한 다음에 카메라 켜고 그리고 그냥 찍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MBTI에서 대문자 P이자 그리고 좀 많이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이 유튜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냥 준비 없이 최소 시간으로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그냥 찍어서 바로 올리자. 이 기조 아니면은 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작가님의 책과 글에 있어서만큼은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미뤄놨어요. 제대로 해야지.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지 생각하다가는 이러다가 올해를 다 보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어디 읽어야 될지만 이번에도 역시 정해놓고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우리 작가님과 이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네, 책은 직업으로서의 대필 작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대필 작가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책 표지 조그맣게 쓰여 있고요. 여기 유령 작가 그림도 그려져 있고 표지에 10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작가님은 바로 이재영 작가님이세요. 이재영 작가님께서 쓰신 직업으로서의 대필 작가. 책 날개에 있는 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자 이재영. 존재하는 그림자, 숨쉬는 유령. 다른 이의 이야기를 글로 만들고 나의 삶을 글로 짓는 대필 작가이자 에세이스트. 결국 비밀을 누설한 사람. 지은 책으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서울 나들이, 예쁘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여행을 믿는다, 오늘도 흔들리는 중입니다, 박물관을 걸으며 생각한 것들 등이 있다. 네, 작가님 본인의 책도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이번 제일 최근에 내신 이 대필 작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어쩌면 작가님이 쓰고 싶었던 종류의 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작가님을 안 지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쵸? 작가님이 대필 작가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제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알고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글들도 쓰시는구나 하는 어렴풋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대필 작가라고 명명하고, 그 직업의, 그런 일들도 이렇게 책으로 낼 만큼 굉장히 큰 포션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 작가님께서 대필 작가로서 벌써 15년 차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잘 벌고 잘 사는 15년 차 대필 작가 이재영이 밝히는 대필의 세계. 네, 이 책을 이제 쭉 읽으면서 작가님의 어떠한 고민, 그리고 작가님께서 느끼신 뿌듯함, 보람, 그리고 역시나 따뜻하고 너무 멋진 우리 작가님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프롤로그에서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글을 쓴다는 일을 또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밝히는 일이 참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그 문장이 있어요. 나쁜 일 한 것도 전혀 아니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내 품과 노동력을 들여서 한 일이고 너무 멋진 일인데 무언가 대놓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뭔가 음지 느낌도 나고 이런 글들을 보면서 대필 작가라는 이름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글을 쓰시고 또 그 고민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싶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대필 작가가 절대 음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무언가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나를 전면에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나의 글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담기까지는 많은 생각들, 고민들, 그리고 조금은 씨름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필 작가만 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작가님 본인의 글도 많이 쓰신 분으로서 내 글로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로서 대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 책이 조금 더 사랑받았더라면 하는 조금은 바람, 아쉬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담겨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작가님과의 인연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일을 하다가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편집자, 기획자로서의 포지션이었고 우리 작가님은 인터뷰 하시는 작가님으로서 이제 함께 공동 팀으로 여러 작업들을 같이 했는데 일단 작가님의 글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글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제가 언어가 가난해서 그냥 좋다는 말밖에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작가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다녀오면은 인터뷰도 너무 좋았지만 인터뷰 후에 작가님 글로 다시 만나는 그 인터뷰가 어쩌면 저는 더 좋은 날들도 있는 거예요. 그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런 어떤 인터뷰와의 만남도 너무 값지지만 그것을 정말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정말 알차게 옹골지게 이렇게 멋진 그릇에 담아내는 것 같거든요. 작가님의 그 인터뷰 글을 보는 느낌이. 그래서 작가님과의 작업이 너무 기대되고 항상 되게 행복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함께 일하지는 않은 시간도 또 꽤 되었어요. 근데 작가님과는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로 만난 사이인데 지금은 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연락하고 안부를 나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 같은 분이 되었어요. 언니라고 부르지는 않고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뭔가 마음에 의지하고 싶은 멘토 같은 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센스 있으셔가지고 그 작가님의 그 말 센스, 옷 센스, 마음 센스를 다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디냐면 뒤쪽에 말과 문장 사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려고 그랬나 싶은 것들이 있다. 생애 첫 기억은 외갓집 툇마루다. 아픈 엄마가 요양 중이라 외갓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첫 딸인 엄마의 첫 딸이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나는 손녀라기보다 늦둥이 딸 같은 존재였다. 40대 후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녀딸을 돌보는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한창 일을 하는 중년이었다. 아픈 엄마를 떠나 바쁜 할머니에게 맡겨진 아이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증조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길었다. 또래 친척 모두 무서워하는 증조 할머니였지만 나는 친구처럼 가까웠다. 매일 콜라 한 병, 이웃들이 소주 한 병, 담배 한 갑만 있으면 행복했던 증조 할머니. 크지 않은 동그란 스테인리스 쟁반에는 할머니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쟁반을 옆에 두고 물기 없이 풋내나는 열무김치에 막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은 비빔밥을 함께 먹으며 나는 쉬지 않고 떠들었다. 엄마가 투병을 끝내고 돌아와 조부모가 아닌 부모와 살게 된 뒤에도 나는 자주 외갓집을 찾았다. 어린이 잡지가 새로 나온 다음 날이면 증조 할머니와 나란히 누워 잡지에서 본 온갖 이야기들을 전했다. 어메, 아이고 그러냐? 증조 할머니는 소주 한 컵을 시원하게 비워서인지 진짜 이야기가 재밌어서인지 팔을 이마에 대고 누워 맞장구를 쳐줬다. 그러면 나는 더 신이 나서 잡지에서 본 사파나 사진까지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억.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 전 교실. 아이들이 내 자리로 모여들었다. 전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지 못한 드라마를 듣기 위해서였다. 나는 우리 반 전기수였다. 채널권이 없거나 혹은 공부해야 했거나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가 드라마를 놓친 친구들에게 영상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옮기며 내용을 이야기해줬다. 멋진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은 조금 더 자세히 길게, 남녀 주인공이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더더욱 길고 길게, 세심한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 어떻게 안았는지를 말하면 친구들은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다. 그 시간을 위해 공들여 드라마를 보고. 정기수 노릇은 공부할 시간에 했던 쓸데없는 짓이었지만 재미있는 건 지금 내 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억지일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본의 아니게 영상을 말로 옮기는 연습을 했다. 이게 대필과 무슨 상관이냐면 대필은 상대의 말을 글로 바꾸는 직업이다. 의뢰인이 자신의 생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로 해주면 그걸 글로 옮긴다. 문제는 말에 전부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쓸 때는 작은 것도 세밀하게 묘사해서 길고 깊고 풍부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지만 상대가 해준 말만으로는 표현이 제한된다. 위에서 말한 증조 할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의 경우 나는 소주 한 병과 콜라 한 병과 담배 한 갑이 크지 않은 스테인리스 쟁반에 담겨 있었다는 한 문장을 추가했다. 이 책에 그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짧게 정리했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주변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 장면과 풍경을 한 페이지로 늘려 쓸 수 있다. 나의 기억에 저장된 장면이니까. 하지만 의뢰인의 기억 속 장면은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자서전 등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책에 넣을 이야기를 할 때는 굵직한 사건 위주로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 성인이 되어 겪었던 사건 등등. 기억나는 대로 건조하게 쭉 나열한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데 말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물의 삶을 대필하는 책은 단순한 정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정서가 살려야 한다. 실려야 한다.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서사가 담긴 읽고 싶은 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어릴 때 개구쟁이였어요. 매일 쏘다니며 놀았지. 엄마가 불러야 집에 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의뢰인이 이런 말을 해주며 묻는다. 어떤 동네에 살았어요? 어린 시절 집 근처 풍경은 어땠어요? 골목이 있는 주택가였는지 아파트 대단지였는지
집이 듬성듬성한 시골 동네였는지 기억나요? 주택에는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어려서부터 아파트에 살았는데 초창기 아파트의 풍경은 주택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래 윗집 다 알고 지내고 주차장에 차도 별로 없을 때라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그랬죠. 이 정도의 정보면 이제부터 그의 말을 토대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본의 아니게 훈련하게 된 영상을 말로 옮기기를 약간 변형해 머릿속에 의뢰인이 말해준 장면을 영상으로 띄우고 그걸 글로 옮긴다. 아파트엔 집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옆집, 아랫집, 윗집 어디에도 친구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계단을 오르내리며 친구들을 모았다. 아이들은 떼지어 몰려다녔다. 그 중에서도 나는 엄마가 부를 때까지 집에 가지 않는 아이였다. 엄마는 나를 부르려고 옆집, 아랫집, 윗집, 옆동까지 찾아가야 했다. 아이들만큼 어른들도 터놓고 지냈던 때라 가끔은 나를 찾으러 갔던 엄마가 나보다 늦게 집에 오기도 했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쾌적해서 아이들이 놀기에 그만이었다. 구획이 그어져 있었으나 차가 몇 대 없어 텅 비었던 주차장은 최고의 놀이터였다. 각 호 입구마다 예쁘게 정돈된 작은 풀밭을 뒤져 그림 그리기 좋은 돌을 주어 주차선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줄을 그어 게임을 했다. 각자 하나씩 손에 쥔 돌을 도형 안에 들어가게 던져 금을 밟지 않고 가느라 한쪽 발을 들고 콩콩 뛰었다. 그게 뭐라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마음을 졸이며 뛰던 순간 두 다리를 힘껏 뻗어 금 너머의 세상으로 착지할 때의 기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늘 땀에 젖어 있던 티셔츠, 걷기보단 뛰는 게 익숙했던 시절. 그 시절에 나는 슈트를 입고 천천히 걷는 지금의 나를 상상할 수 없었다. 어느 경영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다른 이의 생을 글로 옮길 때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머릿속에 가상의 영상을 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말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야기들이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내 이야기는 써도 남의 이야기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아마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머릿속에 새로운 영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내 멋대로 그리고 상상하는 일. 대필은 그걸 반대로만 하면 됐다. 생각해보면 그러려고 그랬나 싶은 것들이 있다. 어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다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자. 그 또한 누군가의 워딩을 나의 문장으로 바꿀 스킬로 발전하게 해줄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 글을 너무 잘 읽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많이 버벅인 것 같아서 속상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께서 작가님 이름의 첫 책을 어떻게 출간하게 되었는지 그 떨리고 긴장되던 순간 조금은 수줍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일로서 글을 쓰고 이렇게 본인을 계속 다져온 시간들에 대해서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대필 작가로서 어떤 분을 만나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대필과 함께 성장하고 또 세계를 확장하고 또 일로서 대필을 하는 거니까 또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필도 그렇지만 마감이 정말 중요한 일이 글 쓰는 일이래요. 저도 작가님과 작업하면서 우리 작가님처럼 마감을 잘 지키고
그 의뢰인이 부탁하고 원하는 일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항상 이렇게 미션 클리어해 주시는 우리 작가님을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이제 대필과 관계라든지,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 상대의 마음에 이렇게 공명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노하우랄까요? 작가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작가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오롯하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깊은 데서 꺼내서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정말 너무나 진정성 있는 청자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되게 이렇게 흐물흐물 약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여기까진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가도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까지 꺼내놓게 하는 마력을 가지셨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에세이 작가로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도 흔들리는 중입니다라는 책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인데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대필 작가의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글이 뭔가 내가 원하는 꿈, 이상향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냥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들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자주 읽으려고 이렇게 차에 갖고 다녔더니 이 책 제목을 본 친구가 저에게 이직할 생각인 거냐고 요즘 대필 작가 이런 거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작가님을 알기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뭐 인터뷰어분들도 몇 번 보고 했는데 대필 작가라는 뭔가 낯섦에서 오는 어감 때문이지 누군가의 이렇게 본인의 글을 쓸 수 없는, 쓰기 어려운 사람이 말로 표현한 것들을 방금 읽어드린 부분처럼 영상화하고 그거를 더 풍성하게 글로 쓴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 친구에게 나는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어릴 때 꿈꿔왔던 그것에 닿은 사람보다는 닿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을 텐데 나도 어릴 때 혹은 청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조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이 책을 읽으며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사실 꿈과 되게 이렇게 꿈이라는 말이 조금 오글오글할 정도로 멀어져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꿈에 대한 생각, 나는 이게 되고 싶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데 한 번씩은 약간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먼지 닦아주듯이 옷으로 꿈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뿌얘진 그 렌즈를 닦아주는 느낌으로 좀 되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되돌아보다 보면 꼭 직업으로서 혹은 정말 어떤 그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원했던 어떤 상을 그렸던
그때의 나를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이 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으로서의 대필 작가. 그리고 글 잘 쓰고 싶지 않나요? 저는 글 잘 쓰는 사람들 진짜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동경하거든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 관계나 다른 사람을 더 잘 관찰하고 내가 속한 세계나 주변을 잘 돌아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소소하지 않은 그런 꿀팁도 이 책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재영 작가님의 다음 책도 또 응원하고, 그리고 작가님의 모든 행보를 저는 응원하기 때문에, 네,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리고 그 이재영 작가님처럼 또 임지원처럼 꿈에 닿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